안녕하세요. 노노산책 위정편 덕으로 다스리는 세상 제19장 백성의 복종 제35강입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공이 문활 하위직 민복인이 있고 공자 대활 거직 조조왕이면 즉 민복하고 고왕 조조직이면 즉 민불복이니이다. 애공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거식 조조왕 고든 사람을 등용하여 굽은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즉 민복 백성들이 복종하고 고왕 조조직 굽은 사람을 등용하여서 고든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 글자풀이를 볼까요? 먼저 애공입니다. 애공은 성은 희고요. 이름은 장입니다. 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민복에서의 복은 복종하다라는 뜻이고요. 공자 대활 이렇게 대활이라고 쓸 경우에는 임금을 높여서 대답한 것에 이렇게 대활이라고 붙였습니다. 거직 조조왕에서의 거는 등용하다, 쓰다, 기용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직은 곧고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는 올려놓다, 놓다, 버려두다. 주자는 버려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어의 의미로 저라고 읽습니다. 왕은 굽은 사람을 말하죠. 굽은 사람, 사악한 사람. 자신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왜곡된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나라 27대 임금인 애공은 제위 27년에 월나라의 힘을 빌려서 개손, 맹손, 숙손의 사만을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월나라로 추방되어서 기원전 467년에 월당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시호가 슬픈 군주라는 뜻의 애공인 것은 왕이었을 때는 권력자인 사만에게 휘둘렸고 마지막 역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이죠. 애공은 공자가 천하주유를 마치고 노나라에 돌아왔을 때의 임금입니다. 당시 권력은 사만에 의해 좌지우지됐고 재위 기간 동안 오나라와 제나라의 공격을 받는 등 늘 전국이 불안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중용 20장에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공자 69살로 추정이 되는데요.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공이 문정한데 자활 문무지정이 포제 방책하니 기인이 존즉 기정이 거하고 기인이 무즉 기정이 식이니라. 자,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방책에, 그러니까 방책이라는 것은 목간과 주간을 말합니다. 여기 방은 목간이고요. 책은 이제 주간인데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목간과 주간에 썼습니다. 거기에 이미 펼쳐져 있다. 거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냐? 제대로 된 인재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가 죽는다, 멈춰진다, 없어진다, 그친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대로 된 사람을 등용해야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백성들의 어떤 복종 이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공은 사람을 보는 눈도 없고 설령이 있다 해도 등용할 능력과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말년이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계속 어지러워지죠. 그런 왕에게 어떤 백성이 복종을 할까요? 하지만 애공은 그 탓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애공이 하위직 민복 어떻게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고민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재등용이죠. 곧고 바르며 제대로 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은 성실하기까지 한데, 그런 자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면 팔로워들의 신뢰로 이어져 스스로 따르게 됩니다.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 인물로 여기는 요임금과 순임금은 태평성대의 표상이며 덕치의 상징입니다. 서경에는 요순의 업적이 세세히 그려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 업적이 바로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 등용이죠. 인재 등용은 사람을 제대로 알 때 가능하고, 개인적인 친소와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아끼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얻게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투자의 달인인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도 인재를 찾고 등용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썼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능력을 갖춘 올바른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통치의 기본입니다. 백성들의 신뢰와 복종은 기본이 갖춰질 때 이루어지죠. 안타깝게도 애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늘 반복되지만 무능한 통치자는 그것을 지나치고 같은 우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 백성과 국민의 고통은 지속되고 통치자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죠. 능력과 인성을 지닌 인재 등용은 정치의 신뢰의 복종의 첫걸음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공이 문활, 하위 즉 민복인이 있고, 공자 대활, 거직 조조왕이면 즉 민복하고, 거왕 조조직이면 즉 민불복이니이다. 애공이 물었다. 어떻게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종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고든 사람,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을 등용해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 굽은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민복, 백성들이 복종하고, 거왕조조직, 굽은 사람, 옳지 못한 사람, 치우친 사람을 등용하여서 올바른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위정편 제19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